한국의 실체를 밝혀내면 한류는 사라질 거야. 여기 중국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베이징 국제학교 선생님이 한국으로 견학을 오자마자 자존심이 박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큰 굴욕을 겪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깜짝 놀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천리와 베이징 하오랑 국제학교에서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적어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곤 해요. 베이징 사범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15년 동안 가르쳐왔고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중국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은 최근 많은 날처럼 저는 화가 나 있어요. 교실에서 책상 사이를 걸어 다니는데 제 구두 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려 퍼져요. 학생들은 중국 역사 과제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신 구석에서 6명이 휴대폰 주변에 모여 킥킥거리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니? 저는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제 목소리에 그들이 깜짝 놀라요. 그들은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쳐다봐요. 민지 동그란 안경을 쓴 한국 소녀가 휴대폰을 들어 보여요. 죄송해요, 천 선생님. 저희는 새로 나온 BTS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BTS. 또. 항상 한국 팝 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이에요. 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아. 저는 날카롭게 말했어요. 왜 너희 모두는 한국에 그렇게 집착하니? 중국은 5,000년의 역사와 문화가 있어. 우리는 종이를 발명했어. 우리는 나침반을 발명했어. 세계의 가장 위대한 시와 예술을 선사했어. 한국은 뭘 했니?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지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다른 학생들은 자신의 책상만 바라봐요. 아무도 제 질문에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휴대폰 치우고 다시 공부해. 제가 말했어요. 너희는 한국 보이밴드가 아니라 중국 문화를 배우러 여기 온 거야. 나중에 교무실에서 저는 너무 세게 차를 저어서 테이블에 엎질러요. 수학을 가르치는 왕 선생님이 저를 향해 눈썹을 치켜세워요. 안 좋은 하루? 그가 물어봐요. 이 아이들, 저는 고개를 흔들며 말해요. 그들이 신경 쓰는 건 K-팝과 한국 드라마와 김치뿐이에요. 말도 안 돼요.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인데 어떻게 중국보다 한국 것들을 더 좋아할 수 있죠? 왕 선생님은 어깨를 으쓱해요. 아이들은 유행하는 걸 좋아해요. 한국 문화가 지금 트렌드니까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컵을 내려치며 말했어요. 차가 더 많이 튀었어요. 중국은 모든 면에서 우월해요. 우리의 역사, 기술, 음식 모든 것이 더 좋아요. 왕 선생님은 뭔가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동료들조차도 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날 밤 제 작은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았어요. 화면에는 여행 웹사이트가 열려 있어요. 결심을 했어요. 저는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요. 서울이 아니라 부산, 더 작은 도시로요. 부산이 서울보다 덜 현대적이고 덜 깨끗하고 덜 인상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 계획은 완벽해요. 모든 문제들을 사진으로 찍을 거예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더러운 거리들, 무례한 사람들, 맛없는 음식. 그러고 나서 학생들에게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한국의 진실을 보여줄 거예요. 제가 돌아와서 중국이 더 낫다는 증거를 보여줄 때 그들의 얼굴을 상상해요. 민지는 한국 문화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마침내 중국 문화를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감사하게 될 거예요. 가방을 싸면서 저는 흥분되는 기분이 들어요. 이 여행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예요. 한국의 결점을 드러내고 제 교실에 중국의 자부심을 되살릴 거예요. 제 학생들은 진실을 보여준 것에 대해 저에게 감사할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 발견하게 될 모든 끔찍한 것들을 꿈꾸며 잠이 들었어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고 저 천리화가 가장 헌신적인 선생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완벽한 계획이에요. 저는 김해국제공항에 내리면서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제 계획은 간단해요. 부산의 모든 문제점을 기록해서 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더러운 바닥, 헷갈리는 표지판, 불친절한 직원들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공항을 걸어가면서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네요. 바닥은 반짝이고 표지판은 아래에 중국어 번역까지 있어서 명확해요. 공항 직원들은 제가 지나갈 때 미소 지으며 가볍게 인사를 해요. 이건 그냥 공항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진짜 부산은 훨씬 더 안 좋을 거야.
저는 표지판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갔어요. 긴 줄 대신 제가 직접 여권을 스캔할 수 있는 기계를 발견했어요.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제가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또렷한 중국어로 물어봤어요. 저는 놀랐지만 인상을 찌푸리며 감정을 숨겼어요. 괜찮아요. 저는 날카롭게 말하며 돌아섰어요. 저는 그녀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어요. 불평할 문제점들을 찾고 싶었어요. 짐을 찾은 후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공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오염되지 않고 신선한 냄새가 났어요. 택시 기사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는 친근한 미소를 지닌 나이든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는 한국어로 인사하고 제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는 간단한 영어로 바꿨어요.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셨나요? 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휴대폰으로 호텔 주소를 보여줬어요. 운전하는 동안 저는 기사님이 제 휴대폰 지도에 나온 것과 다른 경로로 가는 것을 알아챘어요. 제 의심이 즉시 불타올랐어요. 이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를 속이려는 건가요?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돌아가는 길로 가는 건가요? 기사님은 제 휴대폰을 힐끗 보고 미안하다는 듯 웃었어요. 서툰 영어에 중국어 단어를 몇 개 섞어 주요 도로에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그가 가는 우회로가 실제로 더 빠르고 가격도 비슷할 거라고 해요. 저는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지도를 따라가세요. 저는 고집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차를 돌렸어요. 곧 우리는 공사 현장 근처에서 심한 교통체증에 걸렸어요. 15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기사님은 내가 말했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우리는 제 호텔에 도착했어요. 요금은 합리적이었고 저는 기사님이 우회로에 대해 아마도 사실을 말했던 것 같다고 깨달았어요. 작은 죄책감이 들었지만 밀어냈어요. 팁은 포함되어 있죠, 맞죠? 저는 한국의 택시 기사들이 보통 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례하게 물었어요. 그는 그저 다시 미소 지으며 제 짐을 도와줬어요. 그가 떠나는 것을 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무례했는데도 왜 그는 여전히 친절했을까요? 제 호텔 방은 작지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창문에서는 도시와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부산은 산과 물 주변에 지어져서 평평한 베이징과는 꽤 다르게 보였어요. 꽤 예쁘네요. 하지만 저는 빠르게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저는 경치를 감상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상기시켰어요. 결점을 찾으러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쇼핑 지역인 남포동을 탐험하러 나섰어요. 복잡하고 더러운 거리와 집요한 상인들을 예상했어요. 대신 넓고 깨끗한 보행로와 정돈된 상점들을 발견했어요. 길거리 노점상들은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었어요. 누군가 실수로 저와 부딪혔을 때 그들은 즉시 인사하며 사과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냈지만 망설였어요. 정확히 무엇을 사진 찍어야 할까요? 깨끗한 거리? 예의 바른 사람들? 이건 제가 오려던 목적이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해산물로 유명한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비위생적인 상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놀랍게도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생선 판매상들은 신선한 생선을 다룰 때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바닥은 젖어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청소했어요. 심지어 시장의 화장실도 괜찮았어요. 한 상인이 제가 그녀의 생선국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중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이 생선국은 여기서 아주 유명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녀는 작은 샘플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마지못해 받았어요. 국물은 풍부하고 맛있었으며 생선은 신선하고 부드러웠어요. 정말 맛있었지만 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별로 특별하지 않네요. 저는 코를 찡긋하며 말했어요. 비록 제 미각은 동의하지 않았지만요. 오후에 저는 해운대 해변을 방문했어요. 모래는 황금빛이고 물은 청록색이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커플들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노부인이 작은 카트에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고 고객들의 줄은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시원한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불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잊었어요. 평화로웠어요.
베이징에는 만리장성이 있지. 저는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되찾으려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게 해변보다 훨씬 더 좋아.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제점이 아닌 아름다움을 사진 찍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빠르게 카메라를 치웠어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제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하루를 돌아봤어요. 제가 예상했던 더럽고 무례한 한국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사람들은 제가 불친절해도 친절했어요. 이제 하루밖에 안 됐어. 저는 침대에 누우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일은 진짜 문제점들을 찾을 거야. 그것들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하지만 잠이 들면서 저는 제 안에 작은 목소리가 묻는 말에 고민이 되었어요. 만약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문제가 많지 않다면 어쩌지? 저는 배가 꼬르륵거리며 잠에서 깼어요. 어제는 부산의 문제점을 찾느라 너무 바빠서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오늘은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한국식 아침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주인이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저는 웃음으로 답하지 않았어요. 메뉴에는 사진이 있어서 저는 매콤해 보이는 찌개를 가리켰어요. 김치찌개? 주인이 물어봤어요. 매우 맵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세요? 저는 중국인이에요. 우리가 매운 음식을 발명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정도는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음식을 가져왔어요. 찌개는 돌솥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는데 빨갛고 두부와 돼지고기가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인정하자면 냄새가 좋았어요. 저는 큰 숟가락으로 한 입 떴어요. 불이야. 제 입이 즉시 타올랐어요. 눈에서 눈물이 솟았지만 저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계속 먹으면서 제가 맛본 것 중 가장 매운 음식이 아닌 척했어요. 주인은 걱정스럽게 저를 지켜봤어요. 물 드릴까요? 그녀가 제안했어요. 필요 없어요. 저는 타는 입술로 말했어요. 제 위장이 항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한 방울까지 다 마셨어요. 1시간 후 다시 자갈치 시장을 걷고 있을 때 제 위가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매운 찌개가 복수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이 급하게 필요했어요. 화장실? 토일렛? 저는 필사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었어요. 매 순간 통증이 심해졌어요. 두 건물 사이의 작은 골목을 발견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상태로 저는 몇 개의 상자 뒤로 들어가 빠르게 용변을 봤어요. 막 일어서는 순간 충격받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쇼핑백을 든 한국인 노부인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이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그녀의 외침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곧 작은 무리가 골목 입구에 모였어요. 사람들이 속삭이고 손가락질했어요. 몇몇은 전화를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건가요? 사진을 찍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제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어요. 화장실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제 중국어나 서툰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군중 속의 한 젊은 남자가 영어로 저에게 말했어요. 공중 화장실이 바로 저기 있어요. 그는 제가 어떻게든 놓친 약 30m 떨어진 표지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장실 그림이 있는 파란색 표지판이요. 이제 저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명백히 잘못을 저지른 것이었어요. 나중에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라며 모자를 얼굴 위로 깊게 눌러섰어요. 그때 군중이 갈라졌어요. 2명의 경찰관이 다가왔는데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였어요. 여경은 자신의 전화기에 있는 번역 앱에 뭔가를 말한 다음 저에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공공장소에서의 소변은 불법입니다. 중국어로 쓰여 있었어요. 5만 원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건 모두 한국의 잘못이에요. 저는 얼굴이 더 뜨거워지며 소리쳤어요. 화장실 표지판이 더 잘 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화장실이 어디에나 있어요. 경찰관은 다시 타이핑하고 화면을 보여줬어요. 표지판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해주세요. 군중 속의 한 10대가 전화로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어요. 제 굴욕은 완전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벌금을 내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군중의 시선이 제 등을 태우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고 이제 5만 원이 더 가난해진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해운대 해변으로 가기로 했어요. 도착했을 때 해변 근처에서 작은 야외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국 가수들이 팝송을 부르는 무대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군중은 박수를 치고 함께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앞서 겪은 굴욕에 화가 난 채로 앞쪽으로 밀고 나갔어요. 가수들은 제가 아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인기 있는 노래였어요. 하지만 갑자기 제 모든 좌절감이 끌어올랐어요. 왜 중국 노래는 부르지 않아요? 저는 중국어로 소리쳤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영어로 바꿨어요. 중국 음악이 훨씬 더 좋아요. 왜 한국 노래만 불러요? 가수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멈췄어요. 관객들은 저를 쳐다보기 위해 돌아섰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뒤로 물러서거나 떠나주세요. 그는 영어로 말했어요. 공연을 방해하고 계세요. 왜요? 제가 중국인이라서요? 저는 큰 소리로 따졌어요. 경비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요, 공연 중에 소리를 지르셔서요. 존중해주세요. 존중이라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한국이 중국을 존중해야죠. 우리는 더 크고 더 중요한 나라예요. 사람들이 다시 전화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미친 중국 여자에 대한 더 많은 영상들이요. 경비원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 팔을 잡았어요. 가실 시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가 저를 강제로 데리고 나가기 전에 팔을 빼고 성난듯이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는 음악이 다시 시작되고 군중이 그들의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 모두가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제가 계획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제점을 찾는 대신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항구 옆 벤치에 혼자 앉았어요. 물은 건물과 배에서 나오는 다채로운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것을 즐길 수 없었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었어요. 제 전화기가 알림과 함께 진동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저는 그것을 열어 베이징의 동료로부터 온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이게 당신인가요? 그 링크는 중국 소셜 미디어 사이트로 연결됐는데 거기에는 누군가가 제 화장실 사건 영상을 올려놓았더군요. 자랑스러운 베이징 교사 천리와 그러니까 저죠. 골목에서 한국 경찰에게 꾸중을 듣고 있었어요. 댓글들은 잔인했어요. 중국의 우월성은 여기까지군요. 우리가 가진 위대한 문화. 대사자네요. 이것이 한국인들이 우리를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읽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전화기를 껐어요.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국의 결점을 찾으러 왔지만 대신 제 자신의 결점을 드러냈어요. 부산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눈물이 흐르게 했어요.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 자신 외에는 탓할 사람이 없었어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로비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어요. 온라인에 올라간 제 영상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제 베이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창피한 행동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 학생들도 그 영상들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매운 찌개보다 더 배가 아팠어요. 로비 문이 열리며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즐겁게 대화하며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 또래로 셀카를 찍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길 바라며 의자에 움츠러들었어요. 부산은 정말 놀라워요. 한 여성이 중국어로 말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한국어를 할 수 없었는데도 모두가 우리를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음식도 맛있어요. 다른 여성이 말했어요. 과자를 너무 많이 사가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섰는데 제 의자가 바닥에 크게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모두 틀렸어요. 저는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베이징의 엘리트 교사이고 중국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관광객들은 제 갑작스러운 발언에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야구 모자를 쓴 남자의 얼굴에 깨달음이 떠올랐어요. 잠깐. 당신 그 영상 속 여자 아니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그들 모두가 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제 뺨이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렸어요.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저는 엘리베이터로 달려가 문이 닫힐 때까지 버튼을 반복해서 눌렀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옷을 엉망으로 짐가방에 던져 넣었어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이 여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싶었어요.
하지만 짐을 싸면서 제 눈은 카메라에 머물렀어요. 도착한 이후로 제가 찍은 사진들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어요. 망설이는 손가락으로 저는 카메라를 켜고 사진들을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해가 질 무렵 황금빛으로 평화로운 해운대 해변이 있었어요. 모든 색깔과 활기로 가득한 놀라운 해산물 시장이 있었어요. 밤의 어두운 물 위로 배들이 미끄러지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었어요. 제가 무례했을 때조차 저를 도와준 친절한 얼굴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은 제가 찍으려고 계획했던 사진들이 아니었어요. 더러운 거리는 어디 있나요? 무례한 사람들은? 제가 확실히 찾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은요? 이것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저는 혼잣말을 속삭였어요. 그들은 한국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할 거예요. 모두 삭제해야 해요. 제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저는 그것을 누를 수 없었어요. 이 사진들은 부산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고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호텔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부산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제가 그럴 자격이 없을 때조차 친절했어요. 음식은 저에게 너무 매웠을 때조차 맛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저는 한국을 싫어하기로 그렇게 결심했을까요? 제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인가요? 제가 어떻게든 위협을 느껴서인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아래에서 작아지는 부산을 내려다봤어요. 산은 아름다운 해안선에서 바다와 만나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떠나는 것이 슬프다고 느꼈어요. 3일 후 저는 베이징의 교실로 돌아왔어요. 제 학생들이 종이 울리기 전에 제 책상 주변에 모였어요. 천 선생님, 부산은 어땠어요? 민지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유명한 어묵 드셔보셨어요? 류에이가 알고 싶어 했어요. 해운대 해변은 아름다웠나요? 미국 학생인 엠마가 물었어요. 그들 모두 열심히 제 대답을 기다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입을 열어 제가 말하려고 계획했던 한국에 대한 모든 나쁜 것들을 이야기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진실에 대해 생각했어요. 부산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는 것, 제가 그렇지 않았을 때조차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다는 것, 음식은 맛있었고 해변은 정말 아름다웠다는 것에 대해요. 저는 제 자존심이 저를 나쁘게 행동하게 하고 창피한 상황에 처하게 했던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중국이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대신 두 나라 모두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자존심은 여전히 너무 강했어요. 부산은 별로 특별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시하듯 말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시끄럽고 음식은 너무 매웠어요. 중국이 훨씬 더 나아요. 학생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민지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종이 울리자 그들은 중얼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수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민지가 저를 바라보는 대신 공책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제가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했나요? 처음으로 제가 그들의 나라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 제 말이 한국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부산 사진들을 한 번 더 봤어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해질녘 바다 사진이 있었어요. 제 손가락이 다시 삭제 버튼 위에서 맴돌았지만 대신 인쇄를 눌렀어요. 아마도 이 사진 한 장만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서랍에 숨겨둘 수도 있겠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매일 아침 제 자신에게 말하는 얼굴이었어요. 나는 천리와 하오란 국제학교에서 최고의 선생님이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어요. 좋은 선생님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열려 있어야 해요. 좋은 선생님은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해야 해요. 좋은 선생님은 다른 문화를 존중해야 해요. 저는 자신의 눈을 마주칠 수 없어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어요. 내일 수업에서 아마도 부산에 대한 좋은 점 하나를 언급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작은 진실 하나, 아마도 깨끗한 거리나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시작이 될 거예요. 아니면 그러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자존심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제 자존심이 진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한국이나 제 학생들의 관심사나 외국 문화가 아니라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불편한 진실이에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